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많죠. 무시하고 한 수 가르쳐 준다면서 정색하면 웃으면서 아니 농담이야 웃자고 한 말에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도 나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척지지 않고 우아하게 선 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심리학자가 알려드리죠. 저는 19살 때 영업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직이라는 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몇 달 전에 서비스를 이미 가입한 사람이 이번 달에 후라이팬을 사은품으로 준다니까 새벽 4시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후라이팬 내놔라 라고 하는 고객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술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애도 있었고, 춥다니까 뒤에서 끌어안는 놈도 있었고, 정말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을 정글이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범죄 심리학자가 되고 30대가 되어 보니까 이제 저는 나름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받더라고. 아니 도대체 현미경 보는데 뒤에서 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거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대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화가 나는 건 그 무례한 말들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갑질 혹은 무례한 상황, 무례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연구했던 2가지 연구를 이야기하고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우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연구는 계속 피해를 받는 사람 있죠. 계속 피해를 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난 피해자야. 나는 계속 이런 일을 당해. 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결국 나의 사회생활을 망치게 되는데 내가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에 공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갑질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난 더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지. 왜? 나는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있으니까. 2번째 실험을 보면 요거는 조금 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던 실험인데요. 회사 내에 상하위가 있는 직급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였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가 이 상황에 좀 제대로 말할 거 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리고 말 못하고 그냥 다 수용하는 사람으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갑이야. 그래서 일을 시켰어. 근데 나도 알아. 이게 부당하다는 거. 그런데 얘가 거절을 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게 이 자식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 나의 직급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내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 자식 괜찮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부당한 상황인데 오케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뭐야 시키는 거 그냥 다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너무 충격적이죠. 이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나 그럼 이때까지 뭐하러 이렇게 살았어? 그쵸? 즉 부당한 상황에서는 내가 직급이 낮든 높든 간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것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아하고 센스 있게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리죠. 첫 번째, 지금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상사가 외모 지적,
성희롱, 비인격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사무적으로 부장님, 요즘 그런 말 하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장님이 아유 장난이었어. 웃자고 한 말에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라고 말을 하면 따라 웃지 마세요. 그리고 부장님 그런 말 진짜 문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인즉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선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찔러주기. 상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아유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못했지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선 넘는 사람들, 그 외에도 선 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시면 저 진짜 상처받아요. 저 상처받으라고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받아버려. 그러면 당황해서 뭐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말은 저는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졸지에 나쁜 놈 되고 그 분위기 알잖아요. 드라마 동백이에서 이런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동백이 술집에 와서 건물주가 땅콩 달라고 진상 부리면서 손목을 탁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동백이가 이 안에 제 손목값이랑 웃음값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딱 이 사진인 거지. 딱 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분위기 싸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싸해지는 것이 정상이야.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또 겪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지는 걸 걱정하지 말아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 번째, 역지사지.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인데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할 수 있는 약간 레벨이 높은 수준의 말입니다. 요건 상사부하 사이에는 더 어려워. 대신 갑질고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적절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서빙하는데 나한테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도 반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께서 반말하셔가지고 저도 반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번째,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이게 가장 쉽지, 사실. 성희롱이나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자기 혼자 웃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대부분 상대가 그런 말 할 때는 자신의 기준에서 유쾌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명을 희생자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면서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약간 재밌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노리는 거지. 근데 이 한 사람의 희생자는 도대체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냥 그 희낙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팍 실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주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타입 치던 거 타입 치고 그냥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럼 주변 사람들도 웃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은 이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모든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무례한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례한 말이야, 이건 무례한 행동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 재미없어, 그거 안 유쾌해, 그건 나에게 상처고 그건 나에게 좋지 않아, 너 지금 선 넘었어,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모두를 위해서 참는다? 그건 결코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 내가 그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자리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탁
꼬집어주면 그 사람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약간은 멈칫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선은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참지 마세요. 대신 들이받지도 마. 왜냐?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 우아하게, 센스 있게 얼굴 붉히지 않고 선 알려주기로 정리해봅시다. 만약에 갑질이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해보죠.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까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